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오 브리핑을 시작합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기간에 애틀랜타시에서 6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4명이 숨지고 22명이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룩스 사건이 발생한 웬디스 매장에서 8살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고 해당 사건이 발생한 지 24시간 후 인근에서 3명이 총에 맞고 1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또한 어번 애미뉴 인근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14명이 총을 맞고 2명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이외에도 3건의 총격 사건이 발생해 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전했습니다. 브룩스 사건이 벌어졌던 웬디스 매장 인근에서 8살 흑인 소녀가 총에 맞아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8살 소녀 세코레아 터넌 양의 어머니와 어머니의 친구를 포함한 일행이 차를 타고 웬디스 매장 인근의 주차장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무장한 단체가 다가와서 입구를 막았습니다. 어느 순간 무장 단체 중 일부가 총을 발포했고 터너 양이 총상을 입었습니다. 터너 양은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발포자는 2명으로 알려졌으며 바텀스 시장은 발포자들에 대한 제보를 촉구했습니다. 한편 해당 웬디스 매장을 커뮤니티 센터로 바꿀 것을 요구하며 매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단체는 총격을 가한 단체가 자신들의 소속이 아니라고 말하며 터너 양의 죽음에 대해 애도했습니다. 독립기념일 연휴 동안 애틀랜타에서 시위가 이어진 가운데 시위대 100여 명이 어제인 5일 조지아주 순찰대 GSP 본부에 벽돌을 던져 유리창을 파손했으며 건물 안에는 화염병과 폭죽을 던져 소규모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공공안전국 스테파니 스탈링스 공보관은 용의자들이 순찰대 본부 건물을 파괴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가 300만 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월도미터의 오늘 오전 9시 53분 기준 미국 내 누적 확진 환자는 298만 5,897명, 누적 사망자는 13만 2,61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퍼펙트 스톰이 우려된 지난 연휴 플로리다주의 일일 신규 확진 환자가 11,000명을 넘어가면서 또다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또한 플로리다주의 신규 확진 환자 수가 10,000명을 넘었고 뒤이어 텍사스,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조지아주 순으로 신규 확진 환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조지아주 보건당국의 5일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주내 누적 확진 환자는 95,516명, 누적 사망자는 2,86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 확진 환자는 2,197명 늘었고 사망자는 3명 늘었습니다.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의 확진 환자는 9,645명, 사망자 173명. 풀턴 카운티 확진 환자는 8,652명, 사망자 314명. 디케 카운티 확진 환자는 6,905명, 사망자 173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전 세계 32개국의 과학자 239명이 공개 서한을 통해 WHO의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에 대해서 경고하며 기존 지침을 수정할 것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WHO의 기존 지침은 코로나19가 재채기 혹은 기침을 통해 공기로 분사되는 큰 비말, 즉 침방울을 통해서 주로 감염이 된다고 말하고 있지만 서한을 작성한 과학자들은 이보다 공기 중에 작은 비말들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베네데타 알레그란치 WHO의 감염통제국장은 WHO가 최근 몇 달간 공기 감염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수차례 밝혔고 아직 명백한 증거가 없어 강한 논란이 존재한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수술로 인해 5미크론 크기 이하 에어로졸을 분출하는 경우에만 공기 감염 위험이 존재한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서한을 작성한 과학자들은 이번 주 내로 과학저널에 해당 서한을 게재할 예정입니다. 플로리다주에서 네글레리라 파울러리, 즉 뇌먹는 아메바 감염 사례가 발생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지난 3일 플로리다주 보건부는 플로리다 힐스버러 카운티에서 한 환자가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글레리라 파울러리, 즉 뇌먹는 아메바는 물 속에 있는 아메바가 인간의 코 속으로 들어가 뇌를 공격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나 따뜻해지면 더 위험해져 수온이 오르는 6월에서 8월에 많이 발생합니다. 초기 증세는 두통, 열, 구토 등으로 나타나며 감기와 비슷한 증상을 보이기도 하지만 균형 감각 상실과 마비, 그리고 환시 등으로 이어지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합니다.
플로리다주뿐만 아니라 텍사스주 또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호수, 강물, 연못 등에서 수영할 경우 뇌먹는 아메바에 감염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래퍼 카니에 웨스트가 독립기념일에 트위터를 통해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트위터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비전을 통일하고 미래를 구축해 미국의 약속을 실현해야 한다고 말하며 출마 선언을 했고 2020 비전이라 적힌 해시태그를 덧붙였습니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도 카니에 웨스트의 출마 선언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카니에 웨스트는 이전부터 대통령 출마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표현했던 바 있습니다. 하지만 카니에 웨스트가 실제로 올 가을을 위해 후보 등록 절차를 진행 중인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습니다. 한편 전문가들은 카니에 웨스트가 만약 출마를 하더라도 트럼프 바이든 양강 구도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작곡가 겸 지휘자 엔니오 모리꼬네가 이탈리아 현지 시간 6일 별세했습니다. 향년 91세입니다. 1928년 로마에서 출생한 엔니오 모리꼬네는 황야의 무법자, 미션, 시네마 천국 등 500여 편의 영화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모리꼬네의 별세 소식에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자신의 SNS에 천재적 예술성에 무한인 감사하며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고 추모의 글을 남겼습니다. 최근 발생한 인종차별 논란이 스포츠계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메이저리그 클리블랜드 인디언스가 팀명 교체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단 측은 팀명이 공동체와 연결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문제를 조직적으로 논의했고 최근 사회 불안과 관련해 우리가 계속 개선해야 할 필요성을 알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클리블랜드 인디언스 팀명에서 인디언은 아메리카 대륙 원주민을 비하하는 의미를 담았다며 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정오브리핑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